손흥민 넋 나간 표정으로 교민들에게 안긴 자부심, 독일도 실패한 오만 원정 3득점.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10일 오후 11시 기하 한국 시간 오만 무스카트에 술탄 카부스 종합운동장에서 오만과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2차전에서 3대1로 승리했다. 이로써 홍명보호는 지난 팔레스타인전 충격을 딛고 첫 승을 거두는 데 성공했다. 한국은 지난 5일 안방에서 팔레스타인과 0대0으로 비기며 휘청였지만 험난한 오만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며 반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10년 만에 대표팀 감독으로 복귀한 홍명보 감독은 복귀 후 첫 A매치를 1승 1무로 마무리하며 절반의 성과를 거뒀다. 그는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을 사며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공언했다. 팔레스타인전은 무승부에 그쳤으나 오만 원정에서 승점 3점을 따내며 급한 불을 껐다. 쉽지 않은 경기였다. 한국은 전반 10분 황희찬의 벼락같은 선제골로 기분 좋게 출발했다. 희찬은 손흥민의 패스를 좋은 퍼스트 터치로 잡아두며 수비를 따돌렸고 공간이 나오자마자 과감하게 슈팅을 쐈다. 그의 오른발을 떠난 공은 그대로 골망을 갈랐다. 손흥민은 황희찬의 선제골을 도운 뒤 가장 먼저 달려가 축하를 보냈다. 그러나 한국은 전반 중반부터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더니 흐름을 완전히 내줬다. 결국 추가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동점골을 내주며 1대1로 전반을 마무리했다. 상대 프리킥이 정승현 머리 맞고 굴절되며 골문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후반에도 오만의 기세가 매서웠다. 후반 6분엔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넘어지며 페널티킥을 얻어냈지만 마닝주심이 3분이 넘는 온필드 리뷰 끝에 취소되기도 했다. 오만은 조직적인 수비로 한국을 막아내며 역습으로 뒷공간을 노렸다. 오만의 공격이 조금만 더 날카로웠다면 역전골을 내줄 수도 있었다. 승리가 점차 멀어지고 있던 후반 37분. 해결사 손흥민이 홍명보호를 구했다. 후반 37분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그는 환상적인 왼발 가마차기로 골문 구석을 꿰뚫으며 결승골을 터뜨렸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11분. 주민규가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 쐐기골까지 넣으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주민규의 골은 대표팀 역사상 가장 늦게 터진 골로 신기록을 세웠다. 그야말로 손흥민의 권맨쇼였다. 그는 홀로 한 골 2도움을 올리며 벼랑 끝까지 내몰렸던 홍명보호를 구했다. 손흥민은 129번째 A매치에서 49호 골을 기록하며 출전 횟수 역대 4위, 득점 수 부문에선 역대 3위에 올랐다. 경기를 마치고 거친 숨을 몰아쉬던 손흥민은 주민규, 김민재와 승리의 기쁨을 나누며 환하게 웃었다. 특히 이강인을 보곤 양손 하이파이브와 함께 그의 품에 안겼다. 이후 선수들 한 명 한 명 격려하고 기쁨을 나눴다. 복귀 후 첫 승을 거둔 홍명보 감독과도 승리의 하이파이브와 포옹을 했다. 경기 최우수 선수 인터뷰를 마치고 손흥민이 붉은 악마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관중석으로 다가오자 한국 축구 팬들뿐 아니라 오만 관중들도 소니를 외쳤다. 손흥민을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눈에 담기 위해 앞으로 몰려들었다. 취재 열기 역시 뜨거웠다. 오만 사진기자들은 자국이 아닌 한국 대표팀, 특히 손흥민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주목했다. 손흥민이 선보인 레전드급 플레이에 연신 셔터를 눌렀다. 손흥민 덕분에 원정에서 값진 승점 3점을 따낸 홍명보호. 손흥민은 첫 출발이 깔끔하진 않았지만
원정에서 이렇게 승리를 거뒀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승리한다는 건 더 단단한 팀이 된다는 의미다. 오늘 그냥 너무 좋았다라며 밝게 웃었다. 주장으로서 선수단의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는 손흥민이다. 그는 최대한 행동으로 보여주려 노력했다. 대표팀이란 자리이다 보니까 분명 부담감을 갖는 선수들도 있다. 이제 한 경기 끝났다고 했다. 고개 숙일 필요 없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해줬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손흥민은 오늘처럼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남은 8경기에서도 우리가 준비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워낙 능력 많은 선수들이다. 앞으로 잘 컨트롤하고 우리 스스로 믿고 경기장에서 가족, 형제처럼 모든 걸 나누고 통한다면 큰 문제 없을 것이다.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 손흥민은 발로 홍명보를 계속 구해냈다. 홍명보는 동의할 수 없다 반발. 한국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2차전 오만과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한 후 ESPN 인디어가 실은 기사 제목이다. 제목에서 느껴질 수 있다.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에게 의존해 승리를 챙겼다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과 축구인들도 손흥민 의존증을 강조했다. 추가 내용은 이렇다. 손흥민은 한국 축구의 진정한 세계적 수준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 축구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선수로 오랫동안 명성을 떨여왔다. 그는 이전에도 여러 번 구제불능 한국 대표팀을 위기에서 끌어낸 적이 있다. 그리고 오만전에서도 손흥민은 다시 한번 한국 대표팀을 구해줬다. 또 비난을 받고 있는 홍 감독을 위해서 앞으로 나섰다. 한국은 월드컵 3차 예선을 실망스러운 방식으로 시작했다. 홈에서 팔레스타인과 0대0으로 비겼다. 한국 팬들은 홍 감독을 비난했다. 홍 감독은 갑자기 K리그 울산 HD를 떠나면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드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울산에 대한 확신을 거듭해서 표현했다. 대한축구협회의 이전 구애도 모두 거절했다. 홍 감독에 대한 야유가 있은 후 손흥민을 포함한 김민재, 이강인 등의 스타들이 즉시 홍 감독을 옹호했고 지지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후 오만전에서 한국은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이하는 것처럼 보였다. 한국이 2경기 연속 승리하지 못했다면 홍 감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 상상할 수 있다. 황희찬의 선제골 이후 정승현의 자책골로 1대1. 이 상황에서 손흥민이 골을 넣었다. 힘과 재치를 이용해 수비수를 따돌리고 단 한 번의 단독 움직임으로 골을 터뜨렸다. 특유의 왼발킥은 골대 구석으로 완벽하게 휘어져 들어갔다. 추가 시간이 길어지고 오만이 동점골을 노리는 사이 한국이 3번째 골을 넣었는데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주민규였다. 손흥민은 다시 한번 힘든 경기의 틈을 메웠다. 다시 한번 손흥민은 차이를 증명했다. 팔레스타인전에서는 손흥민의 차분한 말이 그랬고 오만전에서는 손흥민의 발이 그랬다. 홍 감독을 구해낸 것이다. 선수로서 전설적인 지위를 누린 홍 감독의 몰락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주목해야 한다. A매치 136경기를 출전한 한국 대표팀 최다 출장자다. 2002 한일 월드컵 4강의 주장이었다. 홍명보는 한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 영원히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실망스러웠다. 당시 대한축구협회의 잔류 요청에도 홍 감독은 사임했다. 이후 갑자기 지휘봉을 잡게 된 만큼 상황은 그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홍 감독을 향한 불만 중 일부는 대한축구협회로 가야 할 것 같다. 10월 열리는 다음 A매치가 열리면 개선이 기대가 되는데 한국은 요르단과 이라크를 상대한다. 이웃나라 일본은 2경기에서 12골을 넣고 무실점을 기록했다. 홍 감독은 자신을 둘러싼 부정적인 감정을 가라앉히려면 일본과 같은 흐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두 번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손흥민 덕분에 홍 감독은 더욱 큰 압박을 받지 않고 있다. 홍 감독의 생각은 다르다. 홍 감독은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특정 선수 의존증에 대해 홍 감독은 반발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다. 경기 중에 분수령이 됐던 시기에 전술 변화를 가져갔고 잘 맞았다고 생각한다. 동의하기 어렵고 바꾸고 싶은 생각도 없다. 후반 30분부터는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리개 팀이야. 분노한 축구 팬의 웅변. 도열에 박수 친 선수들. 한국 프로 축구팀 성남FC는 지금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불법 후원금 의혹 때문만은 아니다. 경기력이 너무도 저조하기 때문이다. 한때 K리그를 제패한 전통의 강호는 강등돼 지난해 2부 리그로 떨어졌고 현재는 그마저도 꼴찌 13위다. 팬들은 들끓었다. 지난 5월 28일 천안CTFC와 벌인 경기 역시 잘 풀리지 않았다. 결정적 찬스가 잇따라 무산됐다. 2대0으로 졌다.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한 채 벌써 4연패였다. 시합 직후 응원석에서 한 팬이 확성기를 들고 선수들을 호되게 꾸짖기 시작했다. 천안 원정 경기까지 따라 나선 열혈 팬. 영원한 편애를 믿어 의심치 않던 12번째 선수가 팀을 향해 호통치는 이례적인 상황. 우리는 여러분의 경기, 결과를 갖고 일주일을 살아가요. 기대감으로 매 경기 응원하는데 이렇게 계속 지는 동안 골 하나 못 넣고. 반성해야 돼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선수들은 라커룸으로 들어가지 않고 팬 앞에 도열해 이를 경청했다. 진짜 선수들 스스로가 우리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올해도 계속 응원할 테니까. 격정의 연설이 끝나자 선수들과 감독은 90도로 허리를 꺾어 인사했다. 잘 들어. 너희가 비판을 받기 싫다거나 할 말이 있다면 나중에 해. 지금은 들어야 할 시간이다. 지난해 9월 3일. 프랑스 명문 축구팀 올림피크 리옹 응원단도 광분에 휩싸였다. 4대1 대패. 몰락을 예견케 하는 리그 4경기 연속 무승. 한 중년 남성 팬이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너희는 리옹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다. 여기 몸담은 수많은 이름과 영광의 순간을 더는 더럽히지 마라. 이 유니폼을 입고 함부로 고개 숙이지 마라. 스타디움을 쩌렁쩌렁 울린 TV 해설진도 놀란 이 분간의 일장 연설. 선수들은 그라운드에 모여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박수를 쳤다. 가자. 리옹. 다시 응원가가 울려 퍼졌다. 충성도 높은 서포터스가 토해내는 분노의 웅변은 최근 축구계에서 벌어지는 가장 이색적인 장관으로 손꼽힌다. 정신 차리라 질책하는 응원단의 따끔한 목청. 이를 애정의 충고로 받아들이는 선수들의 진중한 반응. 팀과 팬의 공생, 관계를 보여주는 명장면이기 때문이다. 패배하면 물건을 던지거나 선수단 버스를 막고 난동을 부리던 과거 사례와 반대편에 있다. 축구 해설가인 이용수 세종대 교수는 나가라 그만둬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더 잘하자는 진심이 담겨 있다면 선수들도 이 외침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라며 목표 달성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 발전적 방향의 소통시라고 말했다. 지난 3월 2일 독일 분데스리가 다름슈타트는 홈에서 6대0 참패를 당했다. 한강성 팬이 그라운드에 난입했다. 남자는 선수단 쪽으로 향했다. 일촉즉발의 긴장. 그러나 그가 시작한 건 예상과 다른 속사포 연설이었다. 분위기가 험악해질 수도 있었지만 선수들은 오히려 관중처럼 해당 팬을 중심으로 옹기종기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골키퍼 마르셀 슈헤는 그의 스피치는 메시지가 명확했고 전혀 공격적이지 않았다며 디런 감수성 역시 우리 팀의 일부라고 했다. 이와는 사뭇 다른 충돌 양상이 지난 5일 서울에서 벌어졌다. 대한민국 대 팔레스타인의 월드컵 최종 예선.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 이후 열린 첫 경기. 팬들의 야유 등으로 분위기는 어수선했다. 0대0 무승부. 경기가 끝나자 수비수 김민재가 국가대표 서포터스 붉은 악마 쪽으로 걸어가 항의하는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 단체 인사까지 거부한 김민재는 못하기를 바라고 응원하시는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했고, 붉은 악마 측은 지금까지 어떤 순간에도 못하길 바라고 지기를 바라고 응원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잡음이 커지자 김민재는 9일 반성하고 있다며 팬들과 어떻게 관계를 가져가야 할지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4. 페예노르트 합류 황인범. 등록 문제로 데뷔전 미뤄진다. 한 주 쉬고 레버쿠젠과 UCL서 첫선 보일 듯. 페예노르트는 14일 이하 현지 시간 네덜란드 흐로닝언 외로보르흐에서 열리는 흐로닝언과 2024 G15 에레디비시 4라운드 원정 경기를 가진다.